조중이 꿈꾸는 정의롭고 원칙이 살아있는 대한민국.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판촉물! 고려기프트 판촉물! 이잖아. 여기저기 둘러보면 고려기프트 판촉물 이봐 저봐 모바일 쿠폰도 고려기프트. 싸네.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기업 판촉물은 역시 거기 고려기프트잖아. 마스크가 없어도 밖에서 실컷 놀고 미세먼지 하나도 없는 날이 올 거라고 우리 아빠가 그랬어요. 아빠가 뭐 하시는데? 콘덴싱 만들어요. 콘덴싱이 옳았다. 국가대표 보일러. 2016년 금감원 공시 매출액 1위. 라면 드실래요? 얼큰얼큰 도시락 쫄깃쫄깃 맛있게 예예. 팔도팔도라면 도시락 와. 출출할 땐 도시락 어디서나 맛있게 예예. 팔도팔도라면 도시락 언제 어디서나 어떻게 즐겨도 맛있는 팔도팔도라면 도시락 스타일의 핵심, 편의사양의 핵심, 트랙스의 핵심은 다 담았다. 그래서 코어 더 뉴 트랙스, LT코어 탄생. 스타일 편의사양의 합리적 가격까지 이제 더 뉴트랙스를 보다 놀라운 가성비로 만나세요. 지금 사전 계약 중.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채연아, 그거 들었어? 친구야, 뭐가? 하이마트 동시 세일이 하이마트 동시 세일이? 온라인 세일과 오프라인 세일을 합쳤대. 하이마트 최초 온라인 오프라인 동시 세일. 알고 있었어? 얼마나 기다렸는데. 하이마트로 가요. 1월 5일부터 29일까지. 자세한 사항은 매장에 문의. 돌려보고 비틀어보는 오늘의 이슈. 이종훈의 뉴스 측면 승부. 네, 오늘 핫이슈 한 가지 돌려보고 비틀어보겠습니다. 시사계 측면 승부사 이종훈 박사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뭡니까? 국무회의 통과. 뭐가 통과됐습니까? 네. 이명박 정부 시절 그 원전 수출 관련해서 맺은 각종 군사협정 있지 않습니까? 예. 지난 시간에 해주셨던 말씀. 이게 좀 알고 봤더니 국무회의를 통과했더라. 예. 이런 얘기가 오늘 나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김태형 당시 국방장관이 이제 이 자기가 책임지기로 하고 네. 국회 비준 절차 거치지 않아도 되는 협약으로 체결하자 네. 했다. 이렇게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 무관하게 마침 자기 혼자서 다 모든 걸 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네. 이게 사실은 뭐 불가능하죠. 실제로는. 오늘 그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확인을 해봤더니 당시 비공개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네. 이렇게 공개를 한 겁니다. 그렇다.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면 이명박 대통령이 몰랐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그 국무회의를 이제 통과시키게 되는 이유는 예. 여러 부처가 관련이 되기 때문에 관련 네. 부처 간의 조율을 거쳐서 다 이게 이제 협정안도 그 내용 이제 검토를 다 거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이제 그런 그 사안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네. 그 자체가. 그러니까 예. 김 전 장관이 실무 차원에서 본인이 뭐 주도할 수는 있겠으나 네. 뭐 그리고 또 대통령이 그렇게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할 수 있겠지만 본인이 다 할 수는 없는 거고 그 당시 네. 또 이 원전 수출권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각별히 또 챙기신 사안이잖아요. 예. 자, 그렇게 본다면 이걸 국방부 장관이 독단으로 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협정은 다른 나라하고 맺는 협정은 외교부 검토 기본적으로 다 거칩니다.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이제 이건 또 원전 관련한 내용도 좀 있었기 때문에 예. 뭐 산자부 쪽이라든가 그런 쪽하고도 당연히 이제 다 협의를 하게 되는 거죠. 예. 법률적인 검토도 이제 하게 되는 거고요. 예. 그래서 결국 최종 조율 결정은 대통령이 했다. 이렇게 보는 게 상식적이겠죠. 네. 어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제 이렇게 되면 국회 비준 안 받은 셈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받아야 할 걸 안 받아야 할 거 안 받았지 네. 않습니까? 이거 위헌이잖아요. 그렇죠. 탄핵 대상이잖아요. 이렇게 예. 되면. 더군다나 이제 그 내용 관련해서 아직 뭐 분명하게 알려지고 있지는 않으나 예. 그러니까 김태형 그 전 장관이 사실은 자동 개입 조항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지금 본인이 시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셨다 그러더라고요. 자, 그런 정도면 거의 방위조약 수준이라는 예. 거죠. 예. 이거는 뭐 국가 간의 명백한 조약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그거를 국회 비준을 거치지 않고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몰래 그냥 통과를 시켰다. 이건 명백한 헌법 60조 위반입니다. 네.
그래서 60조가 뭡니까? 헌법 60조 보면요. 예. 1항이 국회는 상호 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기타 등등 네. 이런 조약 관련해서 이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네. 입법 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 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지도록 이렇게 돼 있고요. 네. 2항은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의 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의 그 주류에 대한 예. 주둔입니다. 이거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라고 돼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오늘 신년 기자회견에서 언급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예,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UAE하고 노무현 정부 때부터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이어서 군사협력에 관한 여러 가지 협정 MOU가 체결이 됐는데 네. 이 가운데 공개된 건 노무현 정부 때 체결된 군사협정뿐이다. 예.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있었던 여러 협정 MOU는 전혀 공개가 안 됐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공개되지 않은 내용 속에 이 부분이 중요한데 예. 흠결이 있을 수 있다면 예. 그런 부분은 시간을 두고 UAE 측과 수정 보완하는 문제를 협의할 수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흠결이라는 게 뭘 말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뭔가 하자 요인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자면 약간 독소 조항 내지는 그러니까 절차상의 하자. 예를 들어서 이제 중요한 내용이고 네. 또 재정적 부담도 유발하고 뭐 이건데 이런 내용 같으면 당연히 이제 국회에서 조약으로 이제 해서 비준 동의를 거쳐야 하는데 만약에 그걸 안 거쳤다면 네.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그 칼둔 행정처장 왔다 갔다 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면서 앞으로 외교 국방 분야의 고위급 회담, 고위급 회담을 열기로 했습니다. 예, 차관급의 이제 2+2 회담 열기로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 바로 이런 그 독소조항 관련 의견 조율도 좀 하고 예. 만약에 그 당시에 반드시 거쳤어야 될 그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예. 그 부분은 사실은 다시 이제 협정을 체결해서 자동 개입 말씀이십니까? 예, 예컨대 이제 그런 부분은 필요하다면 예. 그러니까 국회 동의를 받아서 이제 하는 그런 절차가 이제 새롭게 진행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대로 둘 수는 없죠, 그걸. 그러니까요. 네. 아랍에미레이트 측에서도 이 부분을 이해를 했을까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양해가 됐기 때문에 이번에 와서 뭐 그렇게 얘기가 서로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예. 그러니까 그쪽에 이제 행정처장이 방문해서 각별한 관계를 또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본인들은 원래 체결했던 그 내용대로 그대로 좀 가져가길 원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한국하고의 그 뭐 형제관계 뭐 그렇겠죠. 제2의 고향 뭐 이런 얘기까지 예. 막 하면서 예. 각별한 사이니까 뭐 이 자동 군사개입 포함한 네. 이런 거 그대로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라는 예. 얘기인 것 같고. 예. 근데 그걸 위해서 필요하다면 이제 국회 비준을 이제 거쳐야 될 상황이 이제 올 경우를 대비해서 예. 정세균 의장도 방문하고 간 게 아닐까 이런 추정을 우리가 충분히 해볼 수 있는 거죠. 근데 뭐 국회에서 여당의 숫자가 워낙 뭐 충분치 않아서 비준 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안에도 자동 개입이 조항이 들어 있습니까? 그런 게? 그게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런 이제 얘기도 좀 나오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한미 그 상호 조약 이제 체결 당시에 이제 이승만 전 대통령은 자동 개입 조항을 포함시키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미국 측이 난색을 표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전 대통령이 뭐 아시겠지만 북진 통일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한국이 북한 침공을 하게 되면 그때도 미군이 자동 개입해야 된다는 상황인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좀 염두에 두고 수위를 좀 조절해서 네. 지금 이제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냐면 유사시에 이제 각자의 헌법상 수속에 따라 행동한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헌법상 수속이라 한다면 미국 의회 비준 절차를 거쳐서 네. 뭐 전쟁에 개입하더라도 이제 한다라는 네. 식으로 이렇게 좀 조정이 돼 있는데 미국하고 나토 간의 조약에만 자동 개입 조항이 지금 포함되어 있다. 예. 유일하게. 네. 그러니까 지금 공식적으로 보자면 한미 동맹보다 이 한 EU 동맹이 더 끈끈한 셈입니다. 적어도 공식적으로 만약에 이 자동 개입 조항이 있다면. 그러네요.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다녀오시고 난 다음에 젊은이들이여 중동으로 가십시오 한 이유가 여기에 있군요. 또 끈끈한. 그런 의미도 또. 예. 예. 이왕 뭐 자동 개입하게 돼 있는데 가서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합시다. 뭐 이런 뜻 아니었을까요? 글쎄요. 뭐 그래도 어찌됐건 이 좀 정상적인 절차를 안 밟은 건 분명한 거죠. 예.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사평론가 이종원 박사였습니다. 청취자가 묻고 박 박사가 전한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은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세요.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박 박사가 꼼꼼하게 읽고 인터뷰에서 대신 질문해드립니다. 오늘 들으신 인터뷰 방송은 YTN 라디오 곽수중의 뉴스 정면 승부 홈페이지나 팟캐스트
팟빵을 통해 다시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오늘은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을 가지고 아마 인터뷰가 많을 거다. 자, 두 번째 인터뷰도 오늘 직접 이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 자리에 참여를 하고 질문까지 하셨던 머니투데이 김성희 기자와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좋은 기사 예. 많이 취재해 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청와대 출입 기자들 보통 한 몇 분 계십니까? 여기 상주 기자가 한 300여 명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대부분 춘추관 근처에서 다 계시는 겁니까? 네, 춘추관이 말하자면 청와대 프레스 센터니까요. 네. 거기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자, 오늘 신년 기자회견 평가라는 말이 좀 이상한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많이들 이제 국민들께서 보셨겠습니다만, 이제 또 한 번, 각본 없는 드라마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데요. 네. 이제 또 한 번이라는 건 지난해 취임 100일 회견하고 이제 비슷했다는 것이고, 예. 그때는 공통점은 이제 사전에 누가 어떤 질문을 할지를 알 수 없었다는 게 이제 공통점이겠고요. 예. 차이점이 있다면 이번에는 대통령이 직접 질문할 사람을 지목해서, 예. 그런 양식이 조금 파격적이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우리 김성희 기자께서는 이번에 청와대 출입 기자가 처음이십니까? 아니면 박근혜 전 정부 때도 계셨습니까? 네, 이전 정부는 아니고요. 예. 이번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러셨군요. 제가 한번 비교해서 여쭤보려고 했거든요. 혹시 지난번에도 계셨으면은. 이번에 대통령에게 질문자로 2번 정도 지목되셨죠? 예, 그렇게 됐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2번 지목된 이유가 뭘까요? 질문을 잘하셔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사전에 그런 걸 미리 테스트해보는 것도 아니고요. 예. 그냥 제가 생각해보자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해 100일 기자회견 때는 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진행을 하면서 질문자를 지목을 했습니다. 네. 그때는 이제 사전에 누가 질문한다는 각본은 없었는데, 네. 그래도 경제신문에서 1명, 그 다음에는 방송사에서 1명, 이런 식으로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어떤 그런 안배는 있어서, 네. 그렇게 이제 지목이 됐었던 것 같고, 예. 이번에는 그때 했던 것은 전혀 이제 백지로 하고, 예. 대통령이 직접 지목을 하다 보니까, 예. 그렇게 또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왜 청취자분들께서 이해를 해줘야 될 게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이나 대통령 기자회견 때 기자분들이 서로 막 질문하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배정을 소위 말해서 이제 미리 각본 있는 경우에는 배정을 받아서 이제 예상된 질문을 미리 드리고 또 답변을 준비하고 그러는 건데, 네. 최근 들어서 100일 전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소위 말해서 그냥 프리로 그냥 대본 없이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과거에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 말입니다. 네네. 우리 기자분들이 질문을 한 번도 안 하시더라고요. 영어를 못해서 안 했을까요? 아니면 질문할 게 없어서 안 했을까요? 예, 그때의 상황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당시에 현장에 있지 않았으니까, 네. 저도 정확한 분위기까지는 알 수가 없는데, 예. 아까 이제 진행자님 처음 물어보셨던 것, 이제 이전 정부 때 이제 어땠느냐 하는 네. 것하고 연결될 것 같은데요. 네네. 저도 이제 찾아보니까, 박근혜 정부 때는 취임 첫 해에 기자회견을 하지 않은 대통령으로는 87년 직선제 개헌 이후에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만큼 기자회견이라는 것 자체에 대한 분위기나 청와대 대통령의 인식이 좀 많이 다르지 않았던가. 그런 것들이 전반적인 어떤 분위기라든지 그런 것에도 좀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그런 네. 생각도 해보는데요. 앞으로 대통령 전용기도 타시면서 해외 순방 때 가끔 같이 가실 기회가 있으시겠네요, 그러면? 예,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해외에 나가서 예를 들어서 미국 정상이나 중국 정상과 때 질문 때도 꼭 좀 많은 질문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청와대 출입 기자들 전반적으로 모습을 보면 선배들도 계시고 후배도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어떻다고 이야기들을 나누십니까? 과거 정부와 못 들으셔서 할 수가 없는데 혹시 들으신 바가 있으면 선후배 간에 나누시는 이야기 속에서 춘추관이나 전반적인 출입 기자분들의 분위기가 어떻게 변했는지 좀 궁금해서요.
예. 뭐 우선은 뭐 많은 분들께서 이미 접하고 계시겠지만, 네. 기자회견 자체를 이렇게 미리 짜놓지 않고 한다는 것 네. 자체가 네. 조금 이제 큰 변화인 것 같고, 즉 그런 조건이다 보니까 역시 네. 좀 더 질문의 내용이나 좀 질문의 형태나 그런 것도 좀 자연스럽게 할 수 있지 않나 좀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예를 들면 그 오늘 이제 대통령에게 질문권을 얻기 위해서 저희가 말하자면 경쟁을 치열하게 했습니다. 네.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그 평창 올림픽 마스코트 인형을 흔들기도 했고, 예. 이제 그런 모습 자체가 이제 좀 변화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예. 근데 물론 뭐 인형을 들고 막 흔들어서 이렇게 관심을 받기 위해서 했다는 건 이해가 되나. 네. 청와대의 신년 기자회견에 뭐라 그럴까요? 어떤 위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질문의 내용이 이 마스코트를 흔든 분은 어떤 질문을 하셨는가요? 기억나십니까, 혹시? 그러니까 평창 올림픽에 관련된 질문. 평창 올림픽에 대해서. 네. 대통령이 보시는 평창 올림픽은 어떻던가요? 우선은 뭐 대통령이 본인이 직접 홍보대사로 뛴다고 할 정도로 아주 관심과 열의를 많이 갖고 있고. 사실 뛰고 있습니다. 지하철 타다 보면은 벽면에 화면에 나오시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그런 언급들을 기회가 될 때마다 하고 있고. 예. 또 어제 남북 회담도 그 평창 올림픽 참가에 대한 것이었으니까. 네. 그런 것을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한 그런 답변이었습니다. 좀 날카로운 질문은 없었습니까? 예를 들어서 사드 배치 안 하신다 그랬다가 왜 하셨습니까? 뭐 이런 날카로운 질문은 없었는가요? 예, 이제 그게 약간 어떻게 보면 그 동전의 양면일 수 있는데, 네. 기자 입장에서는 제가 언제 어떤 계기에 지목을 받을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이번 순서에 내가 질문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됐으면, 네. 이제 어떤 분야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질문해야지라고 이제 어떻게 보면 미리 좀 준비도 할 수 있었을 텐데, 네. 물론 들어오신 기자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다들 이런 질문을 해야지라고 준비는 했으나, 네. 언제 어떤 맥락에서 일어설 수 있을지 모르니까, 네. 저도 뭐 일어서서 좀 당황했었고요. 예. 네, 그런 측면도 조금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처음이니까요. 네. 최저임금 관련해서 말입니다. 사실상 최저임금 시행하려고 했을 때 미국의 시애틀 경우라든지 많은 사례를 들어서 전문가들이 그 부작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눴거든요. 그런데 오늘 대통령께서 말씀하시기는 이게 안착되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또 하셨어요. 예. 이 대통령께서 이 최저임금의 후폭풍의 어떤 문제, 여기에 문제를 이해하고 있는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자영업자든지 이런 사람들을 뭐 조사하겠다는 말은 아니겠지만 왜 그러는지 한번 살펴보겠다고 하는 이런 지적들은 사실 시장경제 원리에 좀 위배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대통령께서도 이해하고 계시던가요? 이런 부분은? 예, 뭐 제가 정부의 이 최저임금 관련 정책 내용을 지금 뭐 전부 다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네. 그래도 정부 입장에서는 발생 가능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좀 체크를 하고 있다. 그런 답변이었고요. 네. 그리고 또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제 부작용이라고 할지 또는 뭐 단기의 혼란이라든지 네. 뭐 그런 것들도 뭐 충분히 대응하겠다. 뭐 이런 답변으로 그렇구나. 제가 들었습니다. 오늘 시사평론가 김영민 씨 아시죠? 김영민 씨 그죠? 네. 예, 한때 낙검수에 나왔던 분 같은데 네. SNS에서 기자들 질문 수준이 처참하다 이렇게 혹평을 했어요. 예. 뭘 들었길래 처참하다고 그런 겁니까? 글쎄요, 뭐 워낙 진행자께서도 들으셨겠지만 워낙 뭐 다양한 분야의 질문이 나와서 네. 그중에 딱 어떤 것을 보고 그렇게 표현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다음에는 김영민 씨도 한번 부르세요. 예를 들어서 뭐 팟빵 같은 거 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팟캐스트. 예. 그런 분들도 초청을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것도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 이 청와대에서 좋은 기사들 많이 내주시고요. 정말 언론이 중요한 시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김성희 기자께서도 그 역할을 충분히 해주실 걸로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대통령에게 직접 질문했던 머니투데이 김성희 기자와 말씀 나눴습니다. YTN 7시 뉴스 듣고 3부로 오겠습니다.